장동혁 당대표는요, 이재명 내년 시정연설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는요, 이재명 탄핵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요,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해서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에 나왔습니다. 그냥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인데 양심은 버렸습니다 하고 그냥 100%를 적는 게 차라리 욕을 덜 먹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이재명 지지율 61%로 상승.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42%로 3%포인트가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이 21%로 이 4%포인트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믿을 놈이 누가 있을까? 조선 노동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진짜 이재명이가 백마를 타고 다니겠습니다. 적당히라는 게 안 통하는 비상식적인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 가지 균열 위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법치는 붕괴하고, 정치는 내란 프레임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얽히고 덮이고 이용되면서 결국 국민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이미 공포 단계에 들어섰죠. 서울 아파트 시세는요, 심하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줄도산 위기입니다. 서민이 내는 대출 이자는요, 7%가 넘었습니다. 지방은행은 PF 부실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붕괴로 인해 가지고 지방은행들이 부동산 개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가지고 금융 불안이 심화되고 휘청되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11월 13일 1470원 돌파했습니다. 장중 한때 1475원까지 치솟았다가 148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잠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원화가 신흥국 통화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이요, 똥값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경제 참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면요, 민주당이 걸고 있는 민주당 현수막은요, 코스피 4천만 빵빵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버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코스피 뒤에는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제조업 부진, 관세 협상 난항이 가려져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는데 정권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만들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죠. 자, 이재명 정권은요, 경제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 내란 프레임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무능을 감추고요, 국민의 분노를 돌리기 위한 정치용 쇼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내란, 쿠데타, 검난, 이런 단어들이요, 이재명 정권에서는 홍보 문구로 쓰이고 있죠. 국민들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속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경제를 무너뜨린 자들이 이제 법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순간 그 끝은 언제나 국민적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를 무너뜨린 정권이 사법체계를 장악하는 대표적인 예시국가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우고 차베스, 그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이 정권은요, 석유 자원에 의존한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무능한 국영기업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인데도 세계 초빈곤 국가입니다.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로 나라가 끝장났죠.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도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요,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 그리고 독립기관을 장악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를 구금하고 권위주의적 독재를 심화시켰죠.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꼬라지와 맞아 떨어집니다. 자, 마두로 정권은 아직도 여전히 집권 중이지만요, 국민의 심판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그리고 인구의 20% 이상이 국외로 탈출하는 대규모 난민 사태로 나타나 실패한 국가라는 냉혹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요, 경제 폭망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구금 등 내란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파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꼼꼼하게 검수해서 구독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관세 협상 아직도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았죠. 13일 저녁까지 팩트시트가 나올 거다라고 하더니 또 접었습니다. 이런 헛발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이강덕 포항시장은요, 포항시를 위해서 백악관에 날아가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아직도 철강, 알루미늄에는 50% 관세가 붙은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공실이 늘어나고요, 철강 가동률은 75%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포항시 자체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20년 넘게 과메기를 생산한 업체에 좋은 상품 가지고 왔습니다. 꽁치로 만든 녹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과메기인데요. 과메기 업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실사 띄워드릴 겁니다. 10ml짜리로 주문해가 먹어봤는데요. 옆에 야채 다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1000% 만족하고 선물도 했습니다. 포항 본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리고요. 현명한 애국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멤버십 가입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경제 붕괴, 경제가 무너진 게요, 단순한 경제 실패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 그 간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냥 와르르죠.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무제한 지출, 그리고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서 세금 퍼주기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뭣도 모르는 것들이 또 정책을 펼쳐내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요, 이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요, 오빠 내맘 몰라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탓 절대 안 합니다. 전부 다 남 탓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요, 개딸 커뮤니티를 보면요, 관세도 계엄 탓이고요, 환율도 계엄 탓이다 라고 합니다. 계엄 탓을 한다. 계엄 때문에 환율이 치솟았다라고 칩시다.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1,400원대였죠. 그런데 계엄도 안 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1,475원 쳤습니다. 이 환율 폭등은 무슨 능력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오히려 코스피 상승을요, 경제 회복의 증거로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대거 이탈한 그 자리에 기관 투자로 메꾸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대체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10년 안에 고갈된다라는 국민연금이 이재명 정권을 거치면서 10년이 아니라 5년도 길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재명 정권에게는요, 경제는 현실이 아니라 홍보 도구일 뿐입니다. 내란 프레임 이것도 솔직하게 말해서 단물 빠질 때 안 됐습니까? 질근질근 씻고 돌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국면 전환 카드로 남발을 하고 있는 이 내란 프레임, 이제 국민들이 감흥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정권은요, 스스로 만든 위기를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내란을 조장한다, 검찰이 항명한다,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말 진짜 질립니다. 정권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 경제 실정과 사법 비리를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포장해가지고 권력 유지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내란 프레임은요, 바로 그 포장지다라는 거죠. 이 내란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요, 이재명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에 법의 독립을 훼손시켰습니다. 비판 세력을요, 국가의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자, 외신은요,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경고장이 던져졌는데요. 미국 보수 성향의 매체죠, 게이트웨이 펀딧. 이 게이트웨이 펀딧은요, 이 트럼프 정권에서 보수 언론지로는 한 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자, 현지 시간 12일에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 극좌 지도자 중국 또는 중국 공산당 비판하면 형사 처벌하겠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South Korea New Far Left President 리재명이, 그러니까 새로운 극좌 성향의 대통령 이재명이가 tell his police force, 이제 경찰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That hate speech, 증오 발언, 그리고 misinformation, 그 말은 이제 허위 정보에 대해서 shared on social media,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어 있는 증오 발언 그리고 허위 정보에 대해서 이제 경찰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Must be considered
a crime, 범죄로 간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including anti-China rhetoric,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포함시키겠다. 한국의 새로운 국자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경찰에게 뭐라고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는 증오 발언, 허위 발언, 뭐에 대해서 중국에게 대해서 안티 발언에 대해서 범죄로 간주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담았습니다. 미국은 실시간으로 이재명 입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이재명 정부는요, 유튜브 그리고 SNS에서 혐오 발언, 또 반중 시위 금지법도 논의하고 있고, 외국 국가 그 국민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최대 5년,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법을 만들겠다라고 한다 보도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디스는요, 이번 이 조치에 대해서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권위주의 정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평가는요, 언제나 좀 늦습니다만 정확합니다. 내부에서 숨길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는 감출 수 없죠.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나라는요,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들은 그냥 뭐 북한 짱 나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이 만든 사법 불신은 외국 자본의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환율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겠죠. 결국 내란 프레임은요, 경제 위기의 방패가 아니라 국가 신뢰를 붕괴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이 해외에서 대우가 박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강화해가지고 이 그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란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도 있었습니다. 12일에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현 자유와혁신당 당대표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서 체포 연행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내란 선동 혐의가 주어진 건 뭐냐? 구체적으로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공표한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지지한 것을 지목했는데요. 내란 선동이라는 말은 아직 맞지 않습니다. 내란은 어디에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라는 말 자체가 안 맞죠. 어폐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들이밀었다라는 이유를 두고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중국이 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요, 자택에서 변호인들과 동행해가지고 현관을 나와서 지지자들 앞에, 연행하러 온 경찰관들 앞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는 불의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둑이 미친 개가 동네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둥이로 두들려 잡아야 되겠죠.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특검의 경찰관들이 황교안 대표 오른팔을 휘감으면서 연행하려고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싸우는 대상이 경찰관도 특검도 아니다.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권이고 독재, 반민주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공범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하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실요, 이 황교안 대표는요,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았죠. 공안 검찰로 살아온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내란죄를 모르겠습니까? 내란죄 자체가 법률적으로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응원한다라는 것을 썼고, 그 응원은 뭐였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응원한다라고 한 겁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관위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전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란죄로 덧씌워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바로 내란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황교안 대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다시 보면요, 황교안 대표의 체포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응원한다라고 쓴 겁니다. 그것은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하고 체포 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지금 연행해 간 겁니다. 이거는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60%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내란 선동죄입니까? 이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불법이 아니고 비상계몽이다라고 쓴 국민들에 대해서 다 잡아갈 겁니까? 특검이요. 부정선거 주장을 한 게 내란 선동 혐의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 자료를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면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되는 거죠.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 맞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도둑 잡아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나를 수사하는 게 맞냐라고요. 도둑을 잡으려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놈과 한패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도둑 들었어요, 잡아주세요 하는 사람 입막음 하려고 하는 게 한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법을 무너뜨린 권력은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은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생존 전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지셨는데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청년들 자유의 등불이 되길. 이거 보면서 마른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많은 시민들께서 주 4회에 달하는 재판과 수사로 악화될 제 건강을 염려하지만 저는 끄떡 없다.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고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할 투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요, 단순한 정치적 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꿰뚫고 있는 경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은요,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 법의 독립을 되찾는 싸움, 그리고 국민이 다시 국가의 주인이 되는 싸움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경고는요,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친 개를 때려잡아야 한다. 이 싸움은요, 대통령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요, 경제 실패를 감추려고 법치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란 프레임은요, 그들이 쥔 마지막 정치적 카드. 그런데 그 카드가 이미 국민들에게 읽혀진 거죠. 패가 읽혀지면요, 그 판은 진 겁니다. 이재명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을 무너뜨린 권력은요, 반드시 붕괴합니다. 국민이 외면한 권력은요,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뭉치자, 싸우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좌파들뿐만 아니라 한파들까지 꼬투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도 무엇이 중하다고 이 장동혁 당대표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또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겁니까? 자, 뇌가 좌쪽으로 기울어진 이 한파들 진짜 국민의힘에서 좀 꺼져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이재명 내년 시정연설 없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는요, 이재명 탄핵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들 앞에 이재명 끝날 겁니다. 오늘 환율 1,475원 찍었습니다. 그래, 개딸들 계엄 환율 1,440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1,475원을 찍은 이재명 정권. 진짜 내란 세력이다 라고 환율이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64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TV였습니다.